짜증나는 게 젊어가지고 나보다 PPT 잘 만들어. 예. 일단 오늘은 강백호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항상 방송에서 머리로는 박찬호, 가슴으로는 강백호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일단 자료 준비를 상진님이 오늘 많이 하셨고, 저는 상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가는 쪽으로 할 겁니다. 상님 일단 첫 화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 FA 영입 이제 특집으로 박찬호 선수를 먼저 딱 스타트를 끊어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제가 그 특집의 두 번째 강백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구님이 앞에서 미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여러 게스트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강백호에 대한 영입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의심을 분명히 많이 하잖아요. 또 이제 자이언츠가 강백호 선수가 왔을 때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밋빛 미래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패션 잡지 약간 표지처럼 제가 첫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옆에 보시면 작게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은 게 여러 가지 의문들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세 가지 쟁점을 적어 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격. 아무래도 이제 강백호 선수가 보여준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구단들이 좀 노리고 있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좀 비쌀 것 같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가 수비력과 공격력의 그런 밸런스가 좋지가 않죠. 공격력에 몰빵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게 롯데가 수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롯데랑 상성이 맞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백호 선수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특히 21년부터 25년도 시즌 사이엔 그랬는데 롯데를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게 반전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강백호가 지금 100억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100억이 뭡니까? 100억 플러스 알파가 거의 정배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과열이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강백호 선수는 2010년대에 이정우 선수랑 더불어서 타격 부문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 FA 자체가 강백호 선수가 나온 게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본 FA 중에서 박동원 선수 이후로는 공격력으로 좀 뽐낼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나왔다. 공격력에 특장점이 있는 선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강백호를 노리는 구단이 뭐 특정 구단이라고 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떤 구단 이렇게 영입을 한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팀이 갔다가 나도 플러스 요인이 될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백호 선수를 보고 어떤 매체에서든 어디 커뮤니티 가서든 모두의 백호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모두의 백호인 것 같아. SSG도 네. 뭐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강백호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처음엔 있었고, 하나도 이제 지명타자 자리에 손아섭이 FA로 다시 풀려가지고 강백호를 노린다는 썰도 있고. 예.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롯데에도 어떻게 보면은 강백호를 영입할 만한 명분이 충분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2020년대 들어서 공격력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왔으니까요. 네네. 롯데가 사실은 방망이가 막 화끈한 팀, 이런 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숫자 까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강백호가 시장이 풀렸다가 보니까 롯데 팬들한테는 장타 쪽 가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로 비춰질 것이고 또 롯데 구단도 강백호 영입에 참가를 할 거라는 썰이 당연히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강백호를 영입해야 되는 한 이유 세 가지 정도. 네. 그다음에 강백호를 영입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라고 한 이유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장점 3개, 단점 3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강백호를 잡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강백호가 진짜 많이 어립니다. 어리지. 네. 강백호는 무려 만 26살에 FA로 풀리는 자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정수근 선수가 FA 된 지가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이후로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만 그래서 26세에 FA로 풀리려면 고졸 이후에 신인 1년차부터 풀타임을 다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보면은 죄다 리그에서 나 좀 한가닥 했네. 아니면 최소 한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 정도 빨리 FA를 했다라는 것은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혹은 능력을 검증받은 선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이 명단 중에서도 가장 빠른 축에 속하죠.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도 지금 26이니까 내년부터 4년 계약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보면 진짜 적혀있는 말 그대로 커리어 최전성기 구간을 롯데에서 보내게 되는 효과를 보겠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자료 같은 거 분석하거나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걸 봐도 대부분 수렴하는 결과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타자는 만 27세부터 30세 정도를 최전성기라고 보고 이제 35세 정도부터 확 꺾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강백호 선수한테 적용을 해보면 다음 팀에서 FA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뛰게 될 강백호 선수의 커리어는 본인의 최전성기 커리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데뷔를 하고 나서 퍼포먼스 검증이 한번 끝났잖아요. 이미 고점이 한번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런 선수의 최전성기 구간을 이용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구단이든 침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김주찬 FA 취득 시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2 시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아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고점 증명이 한번 끝이 났죠. 그래서 이미 데뷔 시즌부터 29홈런으로 이미 리그를 한번 폭격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을 쭉 했었고,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강백호 루키 시절 성적, 그러니까 WRC 플러스가 115.9라고 지금 적혀 있죠. 네. 근데 그게 올해 전준우 WRC 플러스랑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요? 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올 시즌에 전준우 선수 잠깐 아프다고 휴식가 했었잖아요. 부상당해가지고. 네네네. 그때 타격이 뭐 무너졌다, 팀의 기틀이 무너진다, 막 그렇게 울부짖다가 결국에 팀이 망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적을 강백호는 루키에 그냥 찍고 시작을 했다. 고졸 1년차가 했었다. 그렇죠. 그것도 그건데 진짜 고졸 데뷔 1년차가 홈런 29개 친 것도 너무 매력적이다. 진짜 전대미문이었죠, 진짜로. 근데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성적이 저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 4년간 강백호 선수의 커리어, 그러니까 성적이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록했다는 점도 더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WAR 적어 놓은 게 누적이 아니죠? 네, 한 시즌 WAR. 이야, 아니 근데 첫 놀랍죠. 해에 홈런을 29개를 쳤는데 WAR이 2.06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지금 21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16개밖에 되지 않는데 WAR이 7이 넘네요. 그럼요. 이게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OPS만 보시면은 확실히 이 선수가 최소 2루타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메워가지고 결국에 2회 KT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KBO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중에서도 약간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간다? 그런 느낌이었죠. 타점 생산도 분명히 잘 해주는 선수라고 봐야 되고 홈런이 맞습니다. 아니더라도 장타율에서 0.5를 넘겨왔기 때문에 투수들에게 분명히 압박감도 줄 수 있었다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4년까지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사실은 이 이후의 4년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아하.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럼 일단은 그 이후의 4년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어쨌든 최근 4년이 조금 붙이는 모습이 좀 보였다곤 하더라도 아직은 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을 롯데가 영입을 해서 만약에 강백호 선수가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솔직히 롯데 입장에서는 100억이든 120억이든 절대 아깝지 않을 만한 지금 성적을 보여준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게 더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뭐 MVP급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영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롯데가 FA 영입한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강백호 선수를 통해서 좀 평가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롯데는 장타력이 너무 절실해요, 지금.
사실 그래서 항상 장타력이 높은 팀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착각을 좀 깨드리려고 자료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롯데는 장타력이 너무 절실한 팀이고 팬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롯데 자이언츠를 보면서 자꾸 뭐 빠따의 팀이다, 뭐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약간 착각이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롯데는 이대호 선수가 말년에 버티고 있을 때도 2021년을 제외하고 나면 타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시즌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평균 언저리 정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마저도 대부분이 안타가 더 많은 팀이었죠. 그러니까 장타보다는. 약간 소총부대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부족한 장타율을 2루타로 극복해내는 팀이었다 정도로 봐야 되는 롯데자이언츠인데 진짜 홈런은 항상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면 구차하게 막 숫자로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옆에 있는 그 그래픽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건데요. 이게 2021년부터 2025년 롯데 자이언츠의 WRC나 홈런 개수, 그 다음에 이거를 리그 평균, 이 해에 우승했던 팀이 보여줬던 타격 성적이랑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색이 롯데 자이언츠, 빨간색이 리그 평균, 남색이 우승팀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바는 리그 평균 정도를 그냥 5강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격력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승팀의 그런 타격 성적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높은 곳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주는 이정표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참담하다. 차이 많이 나죠. 네. 2022년 이후에는 팀 WRC 플러스가 100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평균보다 계속 아래였어요. 21년도에 어떻게 102를 찍었나가 놀라울 정도로 계속 평균 이하였다고 봐야 되는데 강백호 선수가 영입이 되고 한동희가 복귀를 하면 펀치력은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보긴 봐야겠네요.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보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타 쪽으로 한동희가 딱 버텨주고 좌타 쪽으로 강백호가 딱 버텨주면 우리가 좌우 안 가리고 고르게 좀 장타력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 약간 좌타자로 강백호가 중심을 잡고 우타자로 한동희가 중심을 잡는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렇죠. 밸런스가 은근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중장거리 타자들인 고승민, 윤동희, 손호영 뭐 이런 선수들이 받쳐주면은 또 밸런스가 되게 예쁘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된다면 롯데가 다시 가을 야구를 진입을 할 때 공격력을 통해서 좀 경쟁력 있게 다시 좀 버텨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불지옥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끝났대요. 좋은 거 다 끝났습니다. 좋은 날 지났답니다. 네. 자,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네. 이제부터 약간 개그 포인트 들어가는 거야? 그럼요. 좀 섞을 겁니다. 오케이. 아이고, 배경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그럼요. 롯데가 강백호를 영입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롯데는 수비를 더럽게 못합니다. 제가 야구를 2006년부터 봤거든요. 롯데 야구를. 그러면 제가 야구를 본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로이스터 감독이 왔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핵바다의 롯데가 시작이 됐었던 어떻게 보면은 중흥기를 제가 목격을 했었잖아요. 르네상스. 조대홍갈로 이어지는 그 파괴력 강한 그 라인. 근데 우리 결국 그때 3등, 4등밖에 못했잖아요. 그쵸. 결국에 맵다. 이 공격력 자체도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하위권이었고 그냥 공격력도 최상위권 정도 찍어주니까 그나마 중상위권에서 놀았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롯데는 가을 야구를 계속 못 가잖아요. 그냥 최근에 거의 제가 20년 동안 야구를 보면서 가을 야구 문턱을 한 번이라도 찍어본 게 5번 정도 될 건데 5번도 안 될 건데 그때마다 항상 발목을 잡았던 건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이래에 롯데 내야 수비수 중에서 밥값을 한 사람 손꼽아 보라고 하면 저희는 양손이 필요 없습니다. 마차도. 앤디 번즈.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뭐 조성환 정도 넣을 수 있을 텐데 아. 조성환 선수도 사실 수비로 바깥을 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영구님이 방송하실 때 합산 WAR을 가지고 줄을 한번 세워보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조금 다르게 그냥 딱 한 시즌만 기준으로 해서 디펜시브 워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게 수비력만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빼고 나면 딱 3명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민재 코치님 하시는 김민재, 네. 그 다음에 마차도, 앤디 번즈 3명밖에 안 남습니다. 아니 김민재 코치님이 00 시즌에 수비가 1.38이었어? 단일 시즌 기준입니다. 아,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임팩트가 되게 있었더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포텐이 좋은 선수, 리그의 그런 상위권의 선수가 한 팀에 나오는 그런 질 좋은 수비수가 나오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 운이 있어야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을 넘어서 지금 4반세기가 되도록 롯데에서 수비가 되는 국내 내야수가 안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이 헤리티지를 운운하면서 원래 있었던 코치 감독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게 난 너무 화가 났던 거야.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롯데라는 팀의 헤리티지를 안 그래도 적어놨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롯데라는 팀의 이 전통은 공격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수비를 못하는 겁니다. 롯데의 해석을 헤리티지는 다르게 해야 되네? 그럼요. 롯데라는 팀의 헤리티지는 수비를 못함입니다. 음. 이 수비력에 의문인 강백호 선수가 와가지고 무조건 공격력 하나를 보고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백호 선수의 개인적인 공격력 이 하나 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팀 분위기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혹은 강백호가 롯데를 와가지고 어떤 수비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떤 포지션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수비수로서의 갱생을 노린다? 저는 이거 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어디 하나에 바꿔 키운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잘하는 국내 수비수가 없었고 그 선수들이 그 밑에 있는 선수들한테 수비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선수들이 코치가 돼가지고 우리 뭐 제가 특정 실명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 거기까지 다들 알고 계실 예, 거예요. 예. 그분이 이렇게 수비를 가르치는 걸 봐도 저는 그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발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팀은 좋은 내야 수비수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팀 내 프로토콜이라든지 혹은 팀 내 매뉴얼 자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저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고요. 이런 수비가 저질인 롯데 자이언츠의 강백호 선수가 오면 이 흐름을 공격력 하나로 반전시키기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이대호 있을 때도 이 흐름 반전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채팅창에 그분 성함 올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딱 끊을 때 딱 끊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치지 말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영어로 친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강백호를 영입을 하면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백호는 들어오는 자리에 따라서 우리 롯데 기존의 선수들 포지션 정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들어와서 기회를 이룰 수 있는 롯데 선수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대부분 롯데가 코어 유망주로 지정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강백호 선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포지션이 크게 세 가지죠. 코너 외야수, 그리고 일루수, 포수. 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만약에 강백호 선수가 코너 외야수로 갔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제 좌익수로 거의 가게 되겠죠. 그렇지. 지금 일단 롯데 자이언츠 자체의 우익수는 윤동희가 고정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좌익수 강백호가 들어가게 되면 레이에스를 아마 놔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롯데가 뽑을 수 있는 외인 용병이 1루수 혹은 중견수 용병이 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1루수에 지금 나승엽을 받고 키우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루 용병을 뽑았을 때 나승엽이 어떻게 가야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피해서 중견 용병 뽑으면 되지 하는데 지금 외인 시장에 그렇게 질 좋은 중견수 용병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리베라토? 아, 리베라토도 솔직히 그 정도만 뽑아줘도 감사한데 그렇게 파워랑 수비를 막 겸비한 그 정도의 선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견수 용병의 모범은 우리 20년도에 알테오 선수 기억하십니까? 아,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알테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0.8 알테오 정도는 해줘야 될걸요? 0.8 알테오. 네. 그럼요. 아, 거인TV님이 15시즌 아두치 말씀해 주셨어요. 아두치 선수, 글쎄요. 아두치 선수 정도까지만 해도 그러면 저는 뭐 솔직히 네. 감지덕지지. 맞습니다. 지금 4위 아무튼 진짜 이 구단에서 타겟을 하고 키워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FA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자, 나승엽 선수를 일루수로 넣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나승엽이 다이렉트로 자리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나승엽 선수 가뜩이나 수비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지명타자 아니면 3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한동희 선수 지명타자 넣을 때도 어린 나이에 지명타자 넣는다고 욕 그렇게 했는데 나승엽 또 지명타자 넣을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분명히 지금 지명타자 자리는 전준호 아니면 한동희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승엽까지 들어가게 되면 지타 자리 또 정리 안 갑니다. 그렇네. 사실은 강백호 선수가 오는 것만으로도 지타 자리가 정리 안 되는 거는 맞는 거니까.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럼 이것저것 다 안 돼가지고 나승엽을 트레이드 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승엽 아직 다음으로 어린데 좌익수 안 됨. 좌익수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포수로 굴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할 건데 강백호 선수 평균 출장 경기 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포수는 철강왕의 자질을 좀 타고나야 돼요. 리그에서 혹은 팀에서 사랑받는 포수 그리고 정착되는 포수가 되려면 철강왕의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강남? 강백호 선수를 포수로 넣겠다? 유강남 선수도 여기 와서 망했지 사실 LG 있을 때는 철강왕으로 유명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조금 아쉬운 건 손성빈 선수가 기회를 더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예전에 다룡 한번 올렸을 때 어떤 선수가 리그 주전 포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료를 짧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손성빈 선수는 그 평균치에 한참 모자란 기회를 부여받았거든요. 많은 팬들이 다 사실 알고 계시죠. 예. 복권을 긁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오면 더 기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백호 선수 자체가 포수에 들어갔을 때 강백호 선수 본인의 공격력이 좀 빛이 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0년에 리그를 대표할 만한 공격형 포수가 나올 확률이 한 명 나오면 진짜 잘 나오고 두 명 나오면 진짜 대박이고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포수 교육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강백호 선수 포수 관련된 교육하고 연습하는 데만 해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공격력까지 같이 신경 쓰면서 스탯을 관리를 한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2025 시즌의 타격 성적이 그거를 좀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진짜 좀 임팩트가 크긴 하다. 그렇죠. 이게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FA로 돈 주고 사왔는데 왜 우리가 또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FA는 이 선수가 이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능력치를 믿고 우리가 와서 실컷 쓰겠다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육성형으로 100억을 넘게 주고 사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백호를 마지막으로 영입하면 안 되는 이유. 강백호가 은근히 유리몸입니다. 부상이 많다. 맞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22년부터 그러니까 아름다운 4년이 끝나고 난 뒤부터죠. 그래서 22년부터 25년 사이에 풀타임을 2024년 딱 한 번 소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최근 5년간 강백호 선수가 평균 몇 경기를 소화했는지. 그게 93경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어. 그러니까 2024년에 풀타임을 뛰었던 게 결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자, 강백호 선수랑 비슷한 규모의 세 자릿수 FA 계약이죠. 100억대 이상. 그렇게 계약을 해줬던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성적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대부분 보시면 강백호 선수랑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네들한테 수비 바라지 않는다. 공격만 제대로 해다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입한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경기를 얼마나 많이 뛰었나 보면 나성범 선수 한 명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팬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경기 수를 뛰고 있단 말이죠. 최소 125경기 이상을 다 뛰어주고 있으니까요. 나성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킬레스건 부상이니까 그걸 제외하면은 다들 진짜 130경기는 뛰었다고 봐야 되네.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100억을 넘는 계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타공인 이렇게 리그 탑급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받는 액수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정도 클래스로 계약을 했으면. 그리고 나성범 선수 개인적으로 뭐 한번 우승을 24년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아에서 하도 그렇게 많이 빠지니까 솔직히 기아 팬들 아쉬운 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기아 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 강백호 평균 경기 수랑 숫자가 비슷하단 말이죠. 만약에 강백호 선수가 롯데에 와가지고 이 정도의 평균 경기 수밖에 소화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할지는 추측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 뻔하다. 뻔하다. 그래서 좀 다른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당장 이번 시즌에 전준우랑 윤동희가 한 90 몇 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근데 그동안 느꼈던 공격력 공백을 생각해보면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백호 선수가 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선수가 롯데랑 안 맞을 뿐인 거예요. 이 선수가 수비력이 많이 모자란 거에 비해서 강백호 선수가 보여준 공격력이 롯데의 사정을 다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수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을 하자면 강백호 선수의 영입이 어떻게 보면 롯데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비나 디테일한 플레이들을 개선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뛸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인 상태여서 근데 거기다가 뭐 일반 매체들은 1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 얹으면 120억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겠지. 또 부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쪽짜리인 선수를 120억 가까이 쓸 거냐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대하게 제가 딱 마지막 슬라이드에 붙여놨습니다. 야, 결론이 이렇게 나버렸네. 그럼요. 그래서 기존 고질적인 문제인 센터라인 수비 부족을 저는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백호 영입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